강씨 가문의 저택은 수정처럼 빛나는 샹들리에와 우아한 고전 음악으로 가득했다. 상류층 인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넓은 홀 한가운데 강지훈은 냉정한 눈빛으로 낯선 얼굴들을 훑었다. 모두의 시선은 그에게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제시카라는 여인. 지훈은 제시카를 한 프로젝트에서 만났다. 그녀는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그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에게 그는 첫눈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과거도 배경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아내 한은정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은정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아내였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두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계약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 역시 그녀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다.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다. 제시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항상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지훈은 여러 번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늘 겁에 질린 토끼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강한 외면 뒤에 숨겨진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웨이터 복장으로 은정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꺼내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홀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은정에게 몸을 던졌다. 그의 몸이 그녀를 감쌌다. 칼은 은정을 빗나가 그의 어깨에 박혔다. 피가 솟구쳐 그의 셔츠를 적셨지만 지훈은 경호원들이 올 때까지 남자를 꽉 붙들었다. 홀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은정을 안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훈이 은정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는 근처에 서 있는 제시카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은정에게 향했지만 사실은 제시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은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굳건히 서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을까? 지훈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했다. 은정은 아내로서 그를 간호해야 했다. 의사들이 떠난 후 은정은 지훈의 병상 옆에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저 낯선 사람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말이오? 그가 되물었다. 절 구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몸을 던져 절 보호했어요. 왜 그랬죠? 지훈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제시카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내 아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을 보호하는 건 내 책임이요. 은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뿐이었다. 병원에 있는 내내 은정은 지훈을 정성껏 간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수프를 끓여주고 붕대를 갈아주고 늘 그의 곁에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배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남몰래 사랑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은정은 지훈의 병상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따뜻했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은정.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가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근데 그녀가 물었다. 미안하오.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소. 은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녀의 삶에 끼어들 수 없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지훈은 은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다른 면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사려 깊으며 사랑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퇴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멀리 있는 후계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제시카 대신 은정의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은정이 제시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새 아파트를 디자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지난 오해들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하지만 은정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최유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붉은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제시카 씨, 맞죠?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유진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신분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말아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훈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보호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요. 은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몰랐다. 당신이 지훈 씨를 내게서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했다. 그는 내 것이에요. 그는 언제나 내 것이었고요. 은정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유진이 말했다. 지훈 씨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거예요. 당신이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을 속인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두에게 말할 거라고요. 은정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떠날 수 없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수도 없었다. 지훈은 아파트에 도착해 은정과 유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아팠다. 그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무슨 일이야?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 씨.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은정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유진을 사랑하고 자신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이 떠난 후 지훈은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죠.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전 애인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소. 은정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은정, 잠깐만. 지훈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여기 머물러요. 나는 떠날게요. 은정은 뒤돌아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 그녀는 그를 믿지 않을까? 왜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왜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 서울의 번화한 도심 스카이뷰 아파트의 건설 현장은 활기로 넘쳐났다. 한은정은 헬멧을 쓰고 안전조끼를 입은 채 도면을 손에 든 채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작업 이상이었다. 로열 가든 프로젝트는 그녀의 남편 강지훈과 그의 연인 최유진을 위한 공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디자인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남편과 다른 여자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계약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비록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디자이너 제시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그들의 집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녀가 지훈을 향한 마지막 애정 표현이었다. 현장에서 그녀는 공사 담당자인 박소연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고급 세단이 현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제시카 씨, 안녕하세요. 유진이 인사를 건넸다. 은정은 그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유진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었다. 유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훈에게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진짜 안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최유진 씨 현장 방문은 처음이시네요. 은정은 정중하게 말했다. 유진은 은정의 말을 무시하고 도면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도면을 대충 훑어본 후 이 디자인은 너무 평범해요. 우리 부부에게는 맞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강지훈 회장님이 직접 승인하신 겁니다. 은정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훈 씨가 승인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당신의 뻔한 디자인에 질렸을 것 같은데요. 유진은 비웃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요. 이 집의 모든 벽은 클로스 소재로 바꾸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아주세요. 지금 해외에서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거든요. 박 과장은 유진의 요구에 당황했다. 최유진 씨 클로스는 바닥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약해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유진은 박 과장의 말을 무시하고 은정에게 시선을 돌렸다. 디자이너는 왜 이렇게 의견이 많아요? 이 집은 내가 살 집이에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내 취향은 지훈 씨의 취향과 똑같아요. 우린 아주 잘 맞거든요. 은정은 유진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최유진 씨 디자이너는 의뢰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디자인을 강행하시면 이 집은 강지훈 회장님의 취향과 완전히 동떨어진 집이 될 겁니다. 그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지만 화려함은 혐오하거든요. 유진은 은정의 말에 분노했다. 당신은 지훈 씨와 그렇게 가깝나요? 당신 같은 디자이너는 의뢰인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결혼했다던데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꼬리치는 것을 알아요. 은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최유진 씨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제 명성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몸이지만 제 남편은 강지훈 회장님입니다. 은정이 말했다. 유진은 은정의 말을 비웃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강지훈 씨의 아내라고요. 그럼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 당신 이름이 있나요?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내였지만 그들의 결혼은 비밀이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 한 고급 세단이 현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지훈 씨 여기 있었군요. 유진은 지훈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다. 제시카 씨가 우리 집 디자인에 대해 너무 많은 의견을 내서 좀 다투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데 왜 제 의견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유진의 팔짱을 풀고 은정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 있었소?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디자인에 대한 의견 충돌이었어요.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유진 씨,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은 제시카 씨에게 있어. 그녀가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오. 유진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훈 씨,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이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오. 그리고 나는 제시카 씨의 결정을 믿소. 유진은 지훈의 말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지훈 씨 두고 봐요. 내가 당신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유진의 말을 무시하고 은정에게 다가갔다. 가죠. 그가 말했다. 은정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차를 가져왔어요. 괜찮지 않소? 지훈이 말했다.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렸소. 내가 데려다 주겠소. 은정은 지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채 올라탔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훈은 그녀를 보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보호했는지 알고 싶었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뭘 말이요? 그가 되물었다. 왜 유진 씨에게 화를 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왜 저를 보호했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내가 고용한 디자이너요. 당신을 보호하는 건 내 책임이요. 은정은 지훈의 말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지훈은 은정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호텔에 도착했다. 지우는 은정을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몸조리 잘해요. 그가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지우는 은정의 방문이 닫힐 때까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한편 박 과장은 은정과 지훈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실을 유진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은정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므로 이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지훈이 자신을 떠나 은정을 데려간 것에 분노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어디에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난 호텔에 있어. 그가 말했다. 혼자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은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유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어. 그가 거짓말했다. 유진은 지훈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녀는 분노했다. 지훈 씨,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있죠.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의 분노에 당황했다. 유진 씨, 오해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무슨 오해예요? 유진이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은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했다. 강지훈은 할아버지 강태준의 호출을 받고 강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거실에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그의 고모인 혜진 이모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지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유진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와 은정의 관계에 대해 고자질했음에 틀림없다. 앉아라.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자네 소문이 좋지 않다더군.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분노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최유진에게 들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자네가 한은정이라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더군. 그게 사실인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은정과 계약 결혼을 했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은정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건 오해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저는 은정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강 회장이 소리쳤다. 그럼 최유진은 왜 나에게 와서 그런 거짓말을 했겠나? 그리고 자네는 왜 그 여자와 함께 호텔에 있었던 건가?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은정을 배신할 수도 없었다. 지훈아 혜진 이모가 내 아내가 열이 나서 몸이 안 좋다기에 병원에 들렀다가 네가 그 디자이너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구나. 혜진 이모가 끼어들었다. 네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정이한테 상처 주지 마라. 걔는 너의 아내고 우리 가문의 식구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자네와 은정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자네는 아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더군. 나는 더 이상 이런 소문을 두고 볼 수 없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은정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늘부터 자네는 은정과 한 방에서 자라.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자네와 은정이가 따로 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진 그 아이랑은 인연을 끊어라. 지우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은정과 함께 자는 것이 불편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다. 할아버지, 그건... 지훈이 말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강 회장이 소리쳤다. 자네의 거짓말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은정이가 열이 난다는 소문은 핑계일 뿐이었고 자네는 내가 자네와 은정이를 만나게 하려 하자 숨어버렸지. 자네가 은정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은정과 함께 한 방에서 잤다. 그들의 침대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은정은 지훈에게서 나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고 지훈은 은정에게서 나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지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지훈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핸드폰을 켜보았다. 그 핸드폰에는 유진과의 사진이 가득했다. 은정은 유진이 지훈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유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유진을 사랑하고 자신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은정가 괜찮아. 지훈이 소리쳤다. 은정은 지훈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뭘 말이오? 그가 되물었다. 왜 유진의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그녀가 소리쳤다. 왜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당신은 유진을 사랑하잖아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유진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정이 소리쳤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은정은 방에서 뛰쳐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한은정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홀로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유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유진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한 모든 약속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한 모든 배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그것은 최유진의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그녀에게 너는 졌어. 강지우는 내 거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은정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정이 말했다. 은정가 괜찮아. 유진이 말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지훈이가 너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거. 은정은 유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유진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일 줄은 몰랐다. 네가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은정이 물었다. 우리는 동병상련이잖아. 유진이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지훈에게 상처받은 여자잖아. 은정은 유진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을 동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그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난 너처럼 나약하지 않아. 은정이 말했다. 나는 너처럼 지훈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래, 유진이 비웃었다. 그럼 왜 울고 있어? 왜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 너도 나처럼 지훈을 사랑하잖아. 은정은 유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유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난 너처럼 나약하지 않아. 은정이 다시 말했다. 난 너처럼 지훈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명예를, 그의 사업을, 그의 가족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그녀의 옷을, 그녀의 가방을, 그녀의 보석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버렸다.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시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섀도우였다. 그림자처럼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은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한 달 후 지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한은정의 전화였다. 그녀는 그에게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훈은 은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에서 은정의 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 사설 탐정, 심지어 강 회장까지 나서서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은정이 남긴 것은 텅 빈 방과 차갑게 식어버린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남긴 한 통의 전화는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가 유진을 만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그녀의 옷, 그녀의 책, 그녀의 향수.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향기를 맡기 위해 그녀의 옷에 코를 박았다. 그녀의 향기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 그룹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가 말했다. 강지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그룹의 비서가 말했다. 저희 한 그룹의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훈은 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말에 놀랐다. 그는 한 그룹의 회장이 한은정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한 그룹의 회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푸에라 그룹의 본사에 계십니다. 비서가 말했다. 지훈은 푸에라 그룹의 본사라는 말에 더욱 놀랐다. 그는 푸에라 그룹이 한 그룹의 주요 경쟁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 그룹의 회장이 왜 푸에라 그룹의 본사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푸에라 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한은정이 푸에라 그룹의 회장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강지훈 회장님. 은정이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은 은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다. 은정가 괜찮아? 그가 물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저를 은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제 한 그룹의 회장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은정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은정가 오해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은정은 푸에라 그룹의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푸에라 그룹의 회장님 강지훈 회장님께 한 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은 은정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푸에라 그룹의 회장과 손을 잡고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정아, 제발 이러지 마.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은정은 지훈의 말에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차갑고 냉정했다. 사랑한다고 그녀가 비웃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유진을 사랑해요. 당신은 유진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유진과 함께 호텔에 있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나는 유진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거짓말. 은정이 소리쳤다. 당신은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항상 저를 속였어요. 이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할 차례입니다. 은정은 푸에라 그룹의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그룹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푸에라 그룹의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 그룹의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 그룹의 모든 것은 이제 제 것입니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한 그룹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섀도우였다. 은정가 제발. 지훈이 소리쳤다. 은정은 지훈의 외침을 무시하고 푸에라 그룹의 회장과 함께 본사를 나섰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강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푸에라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은정이 푸에라 그룹의 회장과 함께 채 오르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난 듯 아팠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몰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은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유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유진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그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지훈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나예요. 유진이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훈은 유진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유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훈이 물었다. 지훈 씨, 오해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했다. 저는 당신을 걱정해서 전화한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유진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유진 애씨, 더 이상 내게 전화하지 마.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어. 지훈 씨, 왜 그래요? 유진이 소리쳤다.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에요.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밀어내려고 해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지훈이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은정을 사랑해. 유진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훈이 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은정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유진이 소리쳤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은정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막아야 했다. 그는 은정을 보호해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은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한편 최유진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은정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은정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은정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명예를, 그녀의 사업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한은정이 디자인한 로열 가든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 사람들을 보내 모든 것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한은정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언론에 기사를 냈다. 그녀는 한은정을
남의 남편을 뺏는 불륜녀로 몰아갔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신문 기사에 실린 은정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은정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신문 한 면에는 불륜녀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하는 정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그녀가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로열 가든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들로 가득했다. 지훈은 이를 본능적으로 최유진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정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당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유진은 그와 은정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한 후 보란듯이 멀리 달아나 버린 것이다. 지훈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은정을 보호하지 못했고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 그녀의 사무실, 그녀의 친구들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상처와 증오의 말들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지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그의 비서 김도훈이 그에게 찾아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실 뿐이었다. 회장님, 제가 한은정 씨를 찾았습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김도훈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있나? 그가 물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며칠 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녀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당신이 준 모든 선물을 되돌려 주었어요.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은정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그녀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지훈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은정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 은정이 눈을 떴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손을 뺐다. 여기에 왜 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너를 보러 왔어. 그가 말했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은정아, 제발 들어줘.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유진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은정은 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유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다. 지훈은 은정의 분노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은정아. 그가 말했다. 제발 나를 믿어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은정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은정은 지훈에게서 등을 돌렸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은정의 병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한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눈을 떴다. 그녀는 지훈이 그녀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병실을 나섰다. 지훈은 그녀의 발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한은정은 병원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지훈에 대한 깊은 미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한 거짓말과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채에 올랐다. 그녀는 차를 몰아 한 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야 했다. 본사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복수를 실행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지훈 회장의 일정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가 다음 날 아침 9시에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회의를 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사업을, 그의 명예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빼앗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렀다. 그는 회의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는 그 계약을 체결하면 강그룹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은정이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은정아,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회의에 늦지 않기를 바랐어요. 지훈은 은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의 회의를 망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 은정가, 제발 이러지 마.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사랑한다고. 그녀가 비웃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사업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사랑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은정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지훈이 회의에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가 회의에 늦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은정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섀도우라는 것을 알았다. 은정과 제발, 지훈이 소리쳤다. 은정은 지훈의 외침을 무시하고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지훈이 회의에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가 회의에 늦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그의 명예를, 그의 사업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은정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지훈의 사무실을 나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한은정이 그의 회의를 망치고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가 공들여 추진하던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은정을,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차가운 복수심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비서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다. 최유진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그녀는 오늘 밤 9시에 강 회장님의 댁에서 가족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이 그의 명예를, 그의 사업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김도훈이 말했다. 이것은 유진 씨의 마지막 도발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은정 씨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당신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의 의도를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나는 은정을 버릴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렇다면 가셔서 은정 씨를 위해 싸우세요. 김도훈이 말했다. 진실을 밝히고 그녀를 되찾으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훈은 김도훈의 말에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은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날 밤 강지훈은 강 회장의 댁으로 향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최유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지훈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진이 말했다. 가족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강 회장과 혜진 이모, 그리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훈아, 어서 와라. 강 회장이 말했다. 이 밤을 위해 특별히 최유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단다. 지훈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 당신이 나를 초대했나? 그가 물었다. 네, 지훈 씨.
유진이 대답했다. 우리의 결혼을 발표하고 싶었어요.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강 회장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유진의 말에 놀랐다. 그들은 지훈이 유진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유진과 결혼하지 않아. 유진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진을 사랑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다. 나는 은정을 사랑해. 나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 강 회장은 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는 지훈이 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은정을 사랑한다니. 그녀는 이미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강 회장이 말했다. 그때 저택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은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은정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 회장이 놀라서 물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다. 지훈,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은정의 말에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과 유진을 향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계약 결혼에 대해, 그리고 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는 은정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모두 오해였습니다. 유진은 저에게 집착했고 저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은정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그녀가 로얄 가든 프로젝트를 망치고 언론에 허위 기사를 내고 은정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모든 사실을. 유진은 지훈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강 회장은 유진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유진이 그의 가문을 욕보였다고 생각했다. 유진,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유진은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을, 그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잃었다. 그녀는 울면서 저택을 뛰쳐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훈은 은정에게 다가갔다. 은정아,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은정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할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강지훈과 한은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강 그룹은 유진의 음모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한 그룹은 지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사랑의 힘을 믿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집을 구했다. 그 집은 넓고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지훈은 한 그룹의 경영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한 그룹을 회생시키려 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잠을 줄여가며 프로젝트를 연구했다. 그는 한은정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했다. 은정은 지훈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좌절할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실패할 때마다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일했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1년 후 한 그룹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울의 경제를 지배하는 거물이 되었다. 그날 밤 지훈과 은정은 그들의 작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지훈, 당신이 해냈어요. 은정이 말했다. 당신이 한 그룹을 회생시켰어요. 지훈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은정가. 우리 둘이 함께 해낸 거야. 은정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았다. 그들의 아이들은 아빠의 용기와 엄마의 지혜를 닮았다. 그들의 가족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